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도요, 제가 2022년 이 새해 달라지는 제도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이 자동차 이 도로교통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단 멈춤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과태료를 물 수가 있다. 또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 되면은 보험료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이제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동차 도로교통법 관련돼서 하나 좀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동차 운행 중에 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하면은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부 보장 사업 범위가요, 무보험차와 뺑소니 차 사고 피해자였는데, 올해 1월부터는 이제는 낙하물 사고 피해자까지 추가로 정부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게 된다는 것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이 정책들 관련돼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이 노동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포분들이 노동 분야 실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업을 또 아니면은 또 사람을 고용해서 또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노동 분야 특히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요 정책을 좀 오늘 소개할 내용을 보면은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명절, 국경일 등 이 관공서의 공휴일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 휴일로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달에 제정된 이 가사 근로자법에 의해서 올해 6월 16일부터 이 가사 근로자법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 근로자도 그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의 방송을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덕담과 격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 인사 말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새해 첫부터 여러분들께서 저의 방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또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셔서 제가, 정말 힘차게 이 2022년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신 분들 중에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분이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제가 이 가게에서 배달을 하면은 그 일을 가능한지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배달 업무,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단순 노무일로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범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 그 사업자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달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로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단순 노무 이런 제한 사업이지,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그 일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동과 관련돼서 새해 달라지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나요, 이 경영 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이 안전, 보건, 이 확보를 위해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을 할 경우요, 이 중대 재해가 발생을 할 경우에 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또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중대 재해라면은 뭐 사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중상을 입게 되는 그런 재해를 말하겠죠. 그리고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있어요. 이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법인에게도 이 벌금이 부과된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력과 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업장의 유해 또 위험 요인을 확인을 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요.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이행을 점검하는 절차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 법과 관련돼서 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이잖아요. 근데 이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50인 미만, 이 중소업체, 그리고 이 건설 현장 그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법은 사실상 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을 신설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이 고의적으로 또 중대한 가실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처벌 면책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죠. 네, 이렇게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올해 이 쉬는 날이 118일이라고 합니다. 118일, 365일 중에 118일. 네, 올해 이 쉬는 날인데요. 작년보다는 이틀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이 대체 공휴일을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뭐 8.15 광복절하고 또 한글날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 대체 공휴일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 더 늘어난 건데요. 앞으로는 5인 이상 기업도 이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 공휴일에 유급 휴일로 쉴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과 이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을 해서 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은요, 이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에 이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장의 대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을 해서 유급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은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는 50% 가산, 그리고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는 100% 가산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새해에는 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국공휴일 또 대체휴일이 이제 유급휴일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급휴일을 지정된 휴일에 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또 가산수당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 가사근로자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가사근로자법. 그러니까 뭐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겠죠. 어떻게 쉽게 말하면 가정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동포부들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입주 가정부로 계신 분들도 또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기관을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사근로자법이 올해 6월 16일부터 이제 가사노동자도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이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사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공기관은 인증사실과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 이 가사노동자와는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 취소 근로시간, 유급휴일, 서비스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가사노동자의 취소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네, 가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또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근로자를 소개하는 기관이죠. 앞으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이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직접 이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을 그 기관에서 이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냥 급여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근로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입주 가정부로 하시는 분들, 가정집에 어떤 기관을 통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법과는 좀 무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도우미, 가정부로 일을 하시다가 뭐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노동부에서는 남몰라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법이 통과됨에 의해서 가사도우미 이런 임금 체불 문제도 노동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네 번째는요, 이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가족을 돌봐야 되는 등 이런 사유로 노동자가 이 사업주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이제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게 시행이 됩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남녀 고용평등과 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해 정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가족이나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55세 이상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또 학업을 위한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주는 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고요. 다만 이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법이 정하는 허용 외에 이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인이 몸이 아파서 또 가족 중에 또 이렇게 환자가 있어서 근로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족 돌봄에 더 시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이제는 법적으로 고용주에게 근로 단축 시간을 좀 요청을 해서 이 가족 돌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노동 관련 2022년도에 달라지는 법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동포분들 이렇게 직접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용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법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은 오히려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2022년도도 우리가 힘차게 이렇게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